안녕하십니까. 들리는 TV, 사진 정보는 보여주는 TV, 사기아웃 TV의 립부영입니다. 유튜브를 하려면 이제 약간 좀 자기만의 가진 컨텐츠를 좀 있어야지 좋다 그래 가지고 제가 좀 저만이 가진 컨텐츠가 뭐가 있나 생각을 곰곰이 해 봤는데 역시 저는 뭐 그냥 금강산 갔다 온 썰이 갑자기 금강산 갔다 온 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금강산 좀 다녀온 이야기를 좀 풀어 보도록 합니다. 이게 좀 원래 처음에 워낙 무서운 이야기여서요. 갔다 오고 나서도 블로그에 되게 살짝만 올렸고 그랬었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을 어떻게 갔다 오게 됐으며 가서 무얼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썰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11월 18일에 운이 좋게, 아주 진짜 정말 운이 좋게 북한산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 여기 써 있죠. 2018년. 예. 근데 이제 원래 금강산 주년 이게 20 주년이었는데 1998년부터 2018년이었으니까 20주년이었는데 이게 좀 행사가 되게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왜냐면은 1998년도에 처음에 이제 화려하게 막 "금강산 간다. 뭐 12,000보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행사를 하다가 2008년도였죠. 2008년도 11월에 우리나라 국민이 금강산 관광 중에 북한 군인이 쏜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군인이 우리나라 관광객인 박왕자님을 사살했는데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북한산 놀러 가서 총을 맞아서 이게 숨졌으니 나라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정부는 끊었어요. "야, 북한산에 가지 마." 그래 가지고 2008년 7월 10일 이후로 이제 끊었고, 그 이후로 민간 차원의 관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년째 금강산 관광이 금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약간 좀 남북 평화 분위기와 그 당시에 그 20주년 행사를 맞이해서 금강산 관광을 처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애를 썼던 정치인이나 뭐 종교인이나 그리고 언론인들, 뭐 그런 사람들을 좀 훌륭하신 분들을 초대를 했고, 저는 뭐 당연히 뭐 거기서 뭐 신발도 새고 뭐 청소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노비짓하러 이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냥 아무나 "북한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북한 가기 전에 무슨 교육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이런 거를 받았습니다. 예. 북한 가기 전에 방문 증명서라는 게 나오죠. 예. 성명, 사진 있고 증서 번호, 그리고 성명은 여기 뭐 나오죠. 리뿌영 늙었고. 예, 유효 기간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제가 2018년 11월 18일 날 갔는데 이건 2018년 11월 19일. 예, 그리고 이제 앞에 바코드, 저기 사기아웃 TV 써 있는 데가 바코드 이렇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뒷면도 한번 볼까요? 뒷면도 이렇게, 뒷면도 이렇게,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없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요거를 들고서 이제 갔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도 그거다 보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세관 신고를 해야 되죠. 올 때 갈 때. 이렇게 요겁니다. 예. 이게 있어야 돼요. 예, 세관 신고서. 이거를 이제 있어야 됩니다. 예.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요렇게. 예. 회수용인데 회수가 안 됐네요. 회수가 안 됐지만 뭐 안 돼서 여러분들이 안 간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제가 사진 같은 거 쭉 보여 드리면서 계속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가 요렇게 해 가지고 가게 됐고요. 일단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 5시 30 분에 서울에서 저기서 모였어요. 어디냐? 저기 어디야? 그 현대그룹 본사에서 전부 다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전 5시 30 분에.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경계선에 살고 있고, 또 지하철도 엄청 멀고, 그리고 새벽 5시 30 분이면 지하철 다니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막 어렵게 타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안국역 근처에 있는 여기 현대건설 이쪽, 여기가 본사거든요. 현대 본사고, 여기까지 5시 30 분에 딱 어렵게 도착을 했죠. 도착했더니 막 거기 정치인들도 몇 분 계시고 종교인분도 계시고 막 커피 아침부터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아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리프 형 여기 어떻게 왔어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뭐 타고 오긴 뭐 타고 와. 다들 저기 뭐야, 차 타고 올 때 난 신발이나 타고 왔죠. 그래 갖고 이제 어렵게 이제 5시에 뭐 택시가 잡혀요. 지하철이 있어요. 당연히 저희는 차도 없는데 그때 그 신발 타고 왔죠. 타고 와서 단체로, 잠깐만, 여기 개동길이네. 그 개동치킨은 그 개동길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 현대건설에서 차를 다 같이 이제 뭐 좀 덜 높으신 분들 이제
1급 분들이 있고 2급 분들이 있고 저같이 3급 노비가 있는데 1 급들은 뭐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2 급들부터는 보통 버스를 타고 가시는 것 같아요. 버스를 쭉 타고 예 드디어 이제 북한으로 출발을 하고 갔습니다. '북한으로 가자.' 북한으로 이제 갔는데 엄청 멀어요. 뭐 근데 새벽이라 차가 많이 안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서도 주무실 분들은 다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피곤하시겠죠. 저는 좀 약간 무섭죠. 북한 넘어가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차를 타고 쭉 이제 올라가죠.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예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저 순간 이것도 저 대머리로 봤어요. 이게 좀 뜨끔하네 갑자기 대머리가 나오니까. 대대리인 생각해 보니까 뭐 대대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대대군이 있을 수 있고 대대가 아니라 대머동 예? 대머시, 대머군, 대머면, 대머리 저예요. 예. 아무튼 쭉 올라가서 여기쯤에 이제 현대 아산 네 휴게소가 있습니다. 여기 휴게소에서 일단 한번 내려요. 한번 내려서 오줌 화장실 갈 사람 화장실도 가고 뭐 할 사람들 다 하고 이렇게 하죠.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딱 내려서 일단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동안 관리가 잘 안 돼 뭐 여기는 민간인들이 갈 수 있지만 예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예 여기 등록 데스크 써 있죠. 등록 데스 예 약간 일본 사람들 같습니다. 등록 데스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돼서 그러니까 여기 가니까 좀 높으신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신기하니까 저는 뭐 모르잖아요. 우와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 가지고 옛날에 어땠다 저땠다. 근데 예 여기 이제 금강산 관광돼 있고 예 발권장 여기 휴게소입니다. 그리고 이분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이분이 뭐 금강산 관광에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예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무섭게. 예 이분이 이제 지금 국정원장님이시죠. 박지원 국정원장님이신데 TV에서만 보던 분을 뵌 것 같아 가지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잘생기셨네요. 역시 코도 좀 똑똑하시고. 예. 저만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 이분은 이제 현정은 회장님이시고 예 현대그룹 회장님이시고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지 이분도 안민석 국회의원 안민석님 되시겠습니다. 그냥 저도 사진이 나와 가지고 신기해서 찍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나서 여기서 북한으로 올라갈 준비를 이제 하죠. 이제 화장실도 갔다 오고 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타고 올라가서 '북한으로 가자, 북한으로 가자.' 올라가다 보면 예 쭉 예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가다 보면 예 요쪽 대진역 근처에 여기 있네요. 이쪽으로 도착합니다. 동해선로 남북 출입사무소. 출입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예 지도를 한번 쭉 크게 볼까요? 이쪽이었죠? 여기였죠? 그러면은 오늘 보면 저는 여기서 서울에서 쭉 타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와서 왔습니다. 자 이곳은 어떻게 생겼냐? 여기는 요렇게 생겼어요. 예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해선도로 남북 출입사무소 여기 종교인들도 계시고 기자분들도 계시고 예 이렇게 요렇게 해서 갔다가 예 이렇게 이쪽입니다. 사진 참 더럽게 못 찍었어요. 예 제가 좀 사진 찍는 것도 잘 못하고 뭐 그래서 찍는 걸 뭐 잘 못합니다. 찍힐 줄 알지 찍는 줄 못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마지막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핸드폰도 가져가고 사람들이 핸드폰도 가져가고 다 검사를 해요. 걷어가요. 저희 다 검사하고 그리고 이게 휴대품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휴대 반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보이시죠? 300불 이상 돼 있고 휴경에 재반입할 경우에는 뭐 이게 제출해야 되고 반입한 물품 왜냐면은 제가 갖고 갔던 거에 막 뭐 이상한 거 저장해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11월 18일 날 저는 예 노트북이랑 디카 요거 지금 사진 찍은 그 디카를 가져가 11월 18일 써 있고 이렇게 세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성명 예 신고인 성명 요런 거 다 써 있고 국적 KR 예 KR 코리아라는 뜻이죠. 코리아. 예. 요렇게 해서 이제 북한을 가도록 합니다. 이제 북한으로 이제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쭉 차를 타고 이제부터 이제 여기 지도도 안 나오네요. 차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북한이죠. 여기
DMZ예요. DMZ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우와 막 그게 뭐야 뭐라고 해야 돼? 아무것도 없고 진짜 갈대 같은 것만 엄청나게 있어. 갈대 같은 거 엄청나게 있고 그리고 한쪽 줄에는 쇠로 된 펜스가 쳐져 있고 반대쪽에는 나무로 된 울타리 비슷하게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오른쪽이었나 그때가 오른쪽이 아마 뭐 한번 잘 모르겠습니다. 한쪽에는 아무튼 녹색 펜스가 쳐져 있고 한쪽에는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딱 봐도 울타리는 진짜 수작업한 것 같아요. 막 톱으로 쓸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펜스는 되게 잘 쳐져 있는데 펜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거고 울타리는 북한 쪽에서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길 쭉 있는데 그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그리고 넘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제 인사를 하고 DMZ를 넘어가면 여기쯤에는 이제 북한 군들이 계세요. 북한 군들이 계신데 북한 군들이 약간 좀 키도 많이 작으셨고 얼굴이 좀 되게 좀 빨갰어요. 추우니까 좀 더 춥겠죠.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 북한에도 우리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해선도로 남북 출입 사무소처럼 이쪽에도 뭔가 큰 게 하나가 있어요. 예, 큰 게 하나 그런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큰 하얀색 큰 텐트가 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관리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북한 군들. 거기는 그 사람들도 또 총 차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엑스레이 검사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총 차고 있는 사람들 옷에 보니까 TV에서만 보던 거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은 그 빨간색 배지 이런 거 달고 있고 이런 거 달고 있는데 이제 수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속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무서운 거야. 거기까지 가기가. 북한 군대 총 쏘고 있고 막 인상 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노비니까 나보고 먼저 가라 이거지. 그래서 얼마나 떨려요. 거기 그래서 먼저 이제 쭉 갔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도 아닌데 뒤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저 멀리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북한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일단 그 양팔 벌리고 이제 딱 있더니 그 사람이 그 뭐야 그 금속 탐지기를 몸에 대는 게 아니라 제 몸을 막 만져요 그 남자분이. 그래갖고 아씨 왜 만지지 뭐 당연히 그리고 저기 뭐야 금속 탐지기 같은데 그 통과하는 거 있잖아 서서 통과하는데 그거 지나가면은 삐 소리 날 줄 알았더니 삐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엑스레이 같은 거에 가방을 밀어 넣는데 가방 밀어 넣는데 그 뒤에 있는 모니터는 다 꺼져 있어요. 꺼져 있고 제 가방 갑자기 확 꺼내더니 거기 있는 아줌마가 북한 분이시죠. 아줌마가 가방을 열더니 막 가방을 손 일일이 서 만지더라고요. 그리고 숨겨된 물품 왜 없냐고 물어보고 USB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USB도 북한에서는 USB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USB 있는 거라고 있냐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가방 닫고 나가래요. 근데 나가면 또 저만 혼자 그 텐트 밖에 나가는 건데 저만 그거잖아요. 저만 혼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딱 나갔더니 북한 사람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서 계시는데 가면은 명찰 같은 거를 차고 나가거든요. 근데 명찰 같은 거를 딱 차고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 명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제 담당인가 봐요. 달려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아이고 리쁜 선생님 뭐 북한에 처음 오시죠? 이렇게 하면서 막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아이고 뭐 결혼하셔서 이제 신혼이신데 막 이런 거를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고 처음엔 깜짝 놀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페북 같은 거 들어가 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신청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 갈 때 막 직장 이런 건 좀 어느 정도 써 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이런 거 정도는 보고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좀 깜짝 놀랐고 이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더니 이 사람이 막 "서울에서 오느라 고생 많았다." 그럼 서울에 뭐 미세먼지가 뭐 숨쉬기 힘들 정도로 심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떠냐? 그 공기가 맑지 않느냐? 좀 맑고 맛있게 좀 시원하게 마시고 가라." 뭐 이런 얘기하고 "서울에서는 부동산 뭐 비싸다고 하는데 힘드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 좀 서울의 부정적인 뉴스만 좀 듣고서 이렇게 좀 '북한 은근히 좀 자랑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부터 이제 다시 차를 탑승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저는 엄청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시 나중에 갈 때 검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올 때 보니까 제 노트북 열어보고 막 옷 만져보고 그 여성분이 그랬던 것처럼 이쪽에서는 다 수작업으로 검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 찍다가 걸리면은 아니 저기 사람 총 맞아 가지고 죽었는데 저도 이제 총 맞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뭐 죽어도 상관없지만 이 사기아웃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봤는데 와 여기서부터 금강산 가는 그 풍경은요. 정말 막 타임머신 타고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와 막 엄청 사람들이 가난해요. 딱 봐도 80년 70 년대 그런 제가 그래서 좀 비슷한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요런 느낌보다 약간 더 가난해요. 왜냐하면 이쪽은 도로라도 포장이 돼 있고 그런데 거기는 이 나무도 이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전봇대가 또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 멀리서 보면 막 닭 같은 거 있고 소 있고 자전거 뒤에는 저기 뭐야 자전거 뒤에는 저기 뭐 저 땔감 같은 거 해 있고 저기 멀리 보니까 막 가정 집들이 있는데 집에서는 막 그 굴뚝에서 연기 나오고 있고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가 나올 리가 없는데 굴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굴뚝에서 연기가. 그랬었습니다. 막 정말 뭐 이런 것도 진짜 이런 느낌도 왜냐면 이건 차라도 있죠. 자동차라도 있죠. 거기는 자동차도 없어요. 도로 포장 이렇게도 안 돼 있어요. 다 그냥 흙이에요. 흙이었어요. 정말 진짜로. 그리고 봤을 때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북한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이런 집에서 막 굴뚝이 있었는데 굴뚝에 연기 나오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 출발을 하니까 이제 그제 도착을 했죠. 금강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도착한 상황입니다. 북한 분이 이제 자기네들도 북한도 뉴스가 있을 테니까 뉴스를 방송을 해야 되니까 방송인지 뭔지 아무튼 촬영을 하더라고요. 이분 딱 이렇게 정말로 다 이런 배지 차고 계시고 카메라 근데 카메라 캐논이네요. 이렇게 캐논 이런 거 듣고서 막 찍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북한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북한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약간 좀 북한 측에서 약간 높으신 분 같더라고요. 얼굴도 통통하시니 뭐 삼겹살 이런 거 좋아하시게 생겼네요. 고기 같은 거 잘 드시게 생겼네요. 이분이 이제 사람들 좀 환영 맞아주는데 제가 지금 손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손이 좀 저는 되게 제 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뚱뚱한 사람 손 같은데 이 사람 손이 좀 깔끔하죠. 그냥 일반 사람 손 같네요. 그쵸? 제가 손을 강조한 이유는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악수를 쭉 하고 지인은 이제 폭스바겐 타고 가네요. 이분들도 계시고 차 타고 가시고 잘생기셨고 뭐 미인이시고 죄송합니다. 오징어처럼 생긴 놈이 자꾸 월평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이렇게 이 차는 뭔가요? 이렇게 북한의 금강산에서 나름 이제 남한에서 사람들 온다고 이제 귀빈 맞이한다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셨고 이게 북한 여기가 금강산입니다, 여러분. 금강산. 금강산이고 북한에서 이제 온 차 보니까 번호판은 평양 930276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갤로퍼네요. 갤로퍼. 이거는 강원도에서 온 차인가 봐요. 차량이 좀 되게 오래돼 보이네요. 그쵸? 이것도 폭스바겐이고 94년도 94년도네 94 렉서스네요. 렉서스. 렉서스 0114 평양에서 왔네요. 렉서스는. 스타렉스죠. 이런 차들이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에서 이제 호텔 앞에 모습. 호텔 앞에 딱 보면은 이제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금강산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펜스가 쳐져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남한에서 북한 올라갈 때 그때 요런 펜스가 저희 지역에는 쭉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북한에서 온 스타렉스 그리고 우리는 이긴다. 이긴다고 하네요. 한화이글스가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북한이고요. 여기가 금강산 호텔입니다. 약간 좀 사진을 못 찍었죠. 금강산 호텔인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침에부터 저희가 이제 와서 아침에 이렇게 왔죠. 금강산 호텔. 그리고 북한 쪽에서 했던 울타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호텔입니다. 호텔까지 딱 왔고 저 사진 다 쓸데없는 거 찍었네요. 차들 있고 이제 북한 사람들 모여서 다들 이런 걸 차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차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높으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이 북한 호텔 로비입니다. 로비인데 이렇게 백두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웰컴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비어 있고 이렇게 북한의 모습이 실내가 약간 좀 그래도 약간 어두침침한 느낌이 있었어요. 호텔 내부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호텔 안내 표지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 제 안내 표지판 좀 볼까요? 자, 1층에 이런 게 있네요. 당구장, 탁구장, 극장, 노래방, 뭐 화장실이겠죠. 온천. 사우나를 되게 재밌게 표현했네요. 뭐 뜨거운 바람 나고 땀 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 뭐야? 콜라야? 간장? 간장 아니겠죠? 음료수겠죠? 그리고 가방이 있네. 약간 좀 거꾸로 보면 이렇게 웃고 있는 가방이네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두 줄. 이거. 이것도 가방이네요. 아, 쇼핑이랑 면세점 이건가요? 면세면 뭐 텍스 이런 거 써 있을 텐데, 그쵸? 가방 돼 있고. 다음에 요거는 환전인가요? 원? 환전 이거 같은데?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경배여 씨 손 위에서 막 문이 딱 열려 있습니다. 잡혀간다, 뭐 까면 잡혀간다. 도망치면 잡혀간다, 뭐 이런 건가요? 컨시어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호텔 로비겠죠, 로비겠죠. 이게 1층에 이런 게 있고. 자, 2층. 2층에 뭐가 있을까요? 숟가락, 젓가락, 포크, 칼, 뭐 양식. 이게 양식, 한식이겠죠. 이거는 뭘까요? 그림의 떡? 손가락 가르치니까 맛있겠다. 그림의 떡. 이거 뭐 주류 아직도 있고.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이거는 카페인가요? 이거 술 마시는 데랑 카페가 같이 있는 건가 2층에? 그럼 1층에서는 술만 마셔요? 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따로 있고. 이거는 뭔가요? 봅슬레이 같은데 봅슬레이? 뒤에서 밀어주고. 봅슬레이. 화장실. 그리고 이제 12층짜리 건물인가 봅니다. 이 12층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안타까운 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울었어요. 이렇게 이거 똑바로 못 붙였습니다. 똑바로 못 붙여 이렇게 울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되게 촌스럽네요. 금강산 호텔 같네. 폰트도 좀 촌스럽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안내가 돼 있습니다. 계단도 슬쩍 보이네요. 자, 그리고 호텔 로비 이쪽은 금강산 맥주고 호텔의 의자가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박광자 씨가 사살된 이후로 관계가 끊겼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찾으러 간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낡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제가 호텔 방에 들어왔을 때 호텔 방입니다. 호텔 방 안. 제 방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특급 호텔. 제가 알기 뭐 옛날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금강산 관광이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까지 했다는데 2008년도라 그래도 2008년도에 80만 원이었으니까 여러분들 80만 원 내고 이런 데서 2박 3일 동안 묵는 거는 사실 비싸네요. 비싸긴 하네요. 엄청 비싸네요. 저 이거 엄청 비싸네요. 그쵸. 그리고 제 호텔이 몇 층이었는데 저 호텔에서 이제 바라본 층수 특정하면 잡혀갈까 봐. 호텔이었는데 호텔에서 바라본 금강산입니다. 멋있긴 한가요, 여러분? 뭐 저는 사실 뭐 산 잘 안 타가지고 타는 거야 뭐 제가 뭘 타겠습니까? 뭐 커피나 타지. 어디 회사 가서 커피 타와! 그러면 커피나 타고 뭐 이런 거니까 산을 잘 안 타서 경애하는 최고리 연구자 김영은 동지께서 계셔.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긴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여기서 봐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주차 선도 하나도 안 그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진이 아주 어마어마한 게 붙어 있네요. 이 사진이 이제 이 사진입니다. 김일성, 김정은 아저씨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가이드님께서 이제 남한 분이신데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잘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일성, 김정은 사진이 잘리면은 뭐 북한에서는 안 좋다고. 아니 근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북한을 바라본 사진. 북한 금강산이죠. 금강산 12,000봉. 12,000봉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건지 요거 하나, 요거 둘 이렇게 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2,000개라고 하니까 이곳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식당. 저희가 이제 밥
또 밥 먹었던 식당 저녁을 여기서 먹었어요. 저녁을 여기서 먹었는데 저녁 먹은 썰은 이따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이제 그렇게 좀 식당의 모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여기 정도까지만 북한에 갔다 온 썰 궁금하시죠? 로비, 호텔 로비. 일단 호텔 로비까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기아웃 TV의 립보 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기아웃을 이제 약간 좀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만간 북한 갔다 온 썰 2편, 이제 2편부터는 이제 정말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술 마시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립보 형이었습니다.